미국이 자국민 보호와 민간인 대량 희생을 막기 위해 오늘 이라크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광복절을 맞아 2014 코리아데이 뉴욕 행사가 뉴욕 맨해튼에서 열립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뉴욕 한인회 세금 보고 문제가 일단락됐습니다. 타인종에 비해 한인들의 불체청년 추방유예 신청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매점 발행 크레딧 카드들의 연 이자율이 보통 카드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아쿠아일로의 이라크 사태가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미국이 자국민 보호와 민간인 대량 희생을 막기 위해 오늘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미군이 이라크에서 철수한 지난 2011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라크 수니 파반군 이슬람 국가가 이라크 최대 규모의 모슬댐과 기독교 마을을 장악하는 등 세력을 급속히 확대해 나가는 상황에서 오늘 미국의 첫 공습이 시작됐습니다. 이슬람 국가 IS가 이라크 북부 아르비를 방어하는 쿠르드군에 대한 공격을 감행한 직후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IS가 쿠르드 자치정부 수도 아르빌로 진격할 경우 민간인의 대량 희생을 막기 위해 미군이 공습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선별적 공습안을 승인하고 이라크 어디에서든지 미국 국민과 시설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정치적 부담을 우려해 이라크에 대한 군사 개입을 꺼려왔으나 이라크 사태가 갈수록 악화되면서 이라크 주민 수천 명이 말살될 위험에 놓이고 미국인의 생명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되자 공습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종파간 보복 사륙전은 민간인을 직접적인 타깃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이라크 사태가 최악의 수순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전면적 공습보다는 이라크의 상황을 주시하며 구체적 목표를 타격하는 선별적 공습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복절을 맞아 대규모 한국 문화축제가 뉴욕 맨해튼에서 열립니다. 2014 코리아데이 뉴욕 행사인데요. 대한민국 광복절의 의미를 뉴욕에 알리는 것은 물론 한국 문화 체험 행사까지 더해져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그동안 K-팝 콘테스트를 위주로 진행되던 코리아데이가 한층 업그레이드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선보일 계획입니다. 대한민국 광복절인 오는 8월 15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뉴욕대학교 스컬볼 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코리안데이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될 예정입니다. 1부는 한국의 정치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한국 전통문화 체험 행사가 스컬볼 센터 야외 마당에서 펼쳐집니다. 오후 6시부터 시작되는 2부 행사는 K-팝 콘테스트 예선에서 본선 출전권을 거머쥔 8개 팀이 스컬볼 센터 무대에 올라 다채로운 공연을 보여줄 계획입니다. 한류 문화 축제인 코리아데이 행사는 뉴욕 한국문화원과 한국관광공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뉴욕 주재 한국정부 산하 4개 유관기관이 공동 주관합니다. 우리 한국의 어떤 문화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젊은 세대들이, 미국 젊은 세대들이 친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특히 우리 광복의 의미를 우리 뉴요커, 우리 젊은 뉴요커들도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복절의 의미를 알리고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코리아데이 행사는 모두 무료로 진행됩니다. 세계 문화의 중심지인 뉴욕에서 이번 코리아데이 행사를 통해 한국의 우수한 문화 콘텐츠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그동안 미뤄왔던 세금 보고를 마쳤습니다. 전 집행부의 회계 부실 논란으로 계속 지연돼 왔던 뉴욕 한인회의 세금 보고 문제가 일단락된 것입니다. 우려했던 비영리 재단 박탈 위기에서도 벗어났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어제 연방국세청에 2012 회계년도 세금 보고를 마치고 오는 11일에는 뉴욕주 세금 보고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수차례 거친 연기 사태를 빚은 끝에 8개월여 만에 2012 회계년도 세금 보고 문제가 해결되게 됐습니다. 한인회 측은 지난 4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31일까지 이 문제를 해결짓겠다고 약속했지만 회계 증빙자료 부족 등의 문제로 또 한 차례 연기되면서 세금 보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세금 보고에 실패할 경우 비영리 단체 자격을 잃게 될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이를 우려한 뉴욕 한인사회 각계에서는 한인회 측에 조속한 해결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한창현 전 회장과 만나 세금 보고에 필요한 회계 증빙 서류 등을 전달받았지만 이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다소 지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민승기 회장은 다음 주 중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한인사회에 나돌았던 모든 의혹을 해소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격이 되는 한인들의 불체청년 추방유예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격이 되는 4명 중 1명만이 신청을 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홍보 부족, 문화적 차이, 또 혹시 모를 신분 노출의 불이익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민정책연구소가 불체청년 추방유예 시행 2주년을 맞아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불체청년 추방유예 신청률은 52%입니다. 하지만 한인들의 불체청년 추방유예 신청률은 24%로 나타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한국 출신은 신청 자격을 갖춘 것으로 추정되는 대상자 약 3만 3천 명 가운데 지난 3월 말까지 7,904명이 신청해 자격이 되는 4명 중 1명만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처럼 한인 신청률이 낮은 이유는 자칫 기각될 경우 본인과 가족들이 추방 등 불이익을 받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퓨 리서치 센터의 설문조사를 보면 본인이나 가족의 추방에 얼마나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히스패닉은 59%가 어느 정도 또는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아시아는 우려한다가 18%에 불과했습니다. 전미 이민협의회는 중남미 국가 출신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며 홍보의 차이를 이유로 들었고 앨리사강 민권센터 담당 변호사는 모국 정부의 노력 차이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뉴욕타임스는 일부 아시안 커뮤니티에는 불체자라는 사실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문화가 강해 선뜻 나서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를 볼 때 문화적 차이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소매점에서 발행하는 크레딧 카드들, 물건을 구매할 때 카드 가입과 동시에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유혹에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지요. 이런 소매점 발행 크레딧 카드들의 연 이자율이 보통 카드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비자들의 크레딧 카드 만족도를 조사하는 인터넷 조사업체 크레딧카드닷컴이 시중에 나와 있는 100여 종의 크레딧 카드를 비교 조사했더니 백화점이나 소매점들이 발행하는 크레딧 카드들의 연 이자율이 평균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소매점들이 발행하는 크레딧 카드의 평균 이자율은 23.23%로 전체 평균 이자율보다 무려 8%나 높았으며 이마저도 4년 전 조사 때보다 2%나 상승했다고 조사기관은 덧붙였습니다. 크레딧카드닷컴은 만약 이 정도의 이자율이라면 가령 소비자가 $1,000를 사용하고 매달 미니멈 페이만 낸다고 가정할 때 $1,000의 크레딧 빚을 갚는 데 소요되는 시간만 6년이 걸리고 그동안 지불하는 이자만도 $840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크레딧카드닷컴의 선임 분석가 맷 슐츠는 많은 소비자들이 가입과 동시에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든 건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러한 크레딧 카드를 잘못 사용하면 높은 이자율로 할인액보다 더 큰 빚을 지게 될 수도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미 연방 전략국에 따르면 지난해 소매점 발행 카드 소비 금액은 무려 2,700억 달러에 달했으며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조사됐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 대상 소매점 크레딧 카드 중에선
보석 판매업체 제일스의 이자율이 28.99%로 가장 높았으며 오피스 디포와 스테이플스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 의원과 존 리우 후보의 선거 전에 과열 현상이 우려됩니다. 뉴욕주 상원 11지구 민주당 후보 자리를 놓고 맞붙게 되는 두 후보 캠프 측에서 상대방 비방과 고발이 넘치고 있습니다. 존 리우 후보 캠프 측은 어제 공직자법 74조항과 공무서비스법 107조항을 위배한 아벨라 의원 측을 뉴욕주 합동공공윤리위원회에 접수시켰습니다. 아벨라 의원 측이 정부 소속 의원 사무실 직원을 선거 운동에 이용하고 납세자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 같은 정보를 이용해 리우 후보를 공격하는 법안을 발의하려는데 악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리우 후보는 이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아벨라 캠프와 의원 사무실 간 주고받은 모든 문건과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직 이에 대해 아벨라 의원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벨라 의원 캠프는 지난 1일 리우 후보가 허위 내용으로 유권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며 비방한 바 있습니다. 시 감사원장 재직 시절 보다 많은 은퇴연금 자금을 확보해 은퇴자들의 노후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는 리우 후보 측 주장은 허위이며 오히려 리우 전 감사원장은 이 기간 자금을 잘못 운영해 은퇴연금 부문에서 20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발생시켰다는 주장입니다. 두 후보의 선거전이 선거 운동의 혼탁과 과열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본테 오쿠엔도 기억하십니까? 학교를 빠져나와 실종되고 결국 사체로 발견되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냈는데요. 이를 계기로 일명 아본테법으로 명명된 공립학교문의 알람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어제 뉴욕시 공립학교문에 알람을 설치하는 아본테법에 서명했습니다. 서명과 함께 즉시 발효된 아본테법안은 뉴욕시 교육청이 공립학교들을 대상으로 건물 외부로 통하는 학교문에 알람 설치 필요성을 평가한 후 대상 학교들을 선정,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설치 대상 학교들은 프리킨더가든부터 5학년까지 학생들이 다니는 초등학교들과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들이며 차터스쿨도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뉴욕시 교육청은 내년 5월까지 평가를 마치고 설치 대상 학교 목록과 설치 일정을 시의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0월 실종된 지 3개월 만에 퀸즈 칼리지 포인트 강변에서 사체로 발견된 14세 자폐아 아본테 오쿠엔도 이름을 따 아본테법으로 명명됐습니다. 한편 뉴욕시 공립학교 재학생 중 17%에 해당하는 18만 3천 명이 장애를 가진 학생입니다. 장애 아동들을 둔 가정에 위치 추적 장치를 무료로 지급하는 조례도 뉴욕시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서도 유급병가의 의무화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현재 저소득층 근로자 80%가 유급병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 12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빈센트 프리에토 뉴저지주 하원 의장은 최근 오는 9월부터 주 전역 유급병가 의무화 법안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급병가 의무화는 주 전역 많은 근로자들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지난해 민간 기업을 포함한 뉴저지주 모든 고용주들은 직원들에게 매 30시간 근무할 때마다 최소한 1시간의 병가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상정됐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 하원 의장이 직접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법안 성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뉴저지주에서는 저지시티와 뉴욕시 등이 자체적으로 유급 병가 조례를 채택해 시행하고 있으나 주 차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뉴저지주 민간 부문 근로자의 38%인 120여만 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특히 식당이나 호텔, 소매점 등 저소득층 근로자 80%가 현재 유급병가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고용주의 반발은 거셉니다. 뉴저지 비즈니스 연합 측은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압력을 행사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